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 지금 또 하나의 귀문이 열립니다. 가족 안의 상처는 멀리서 날아오지 않습니다. 매일 오가던 말 한마디, 참고 넘긴 눈빛 하나, 삼킨 서운함이 쌓여 어느 날 문처럼 굳어버립니다. 6번째 귀문 앞에 서자 차가운 안개 사이로 낮고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네가 억울했던 만큼 상대도 외로웠는지 보았느냐.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. 비명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저주처럼 무섭지도 않았습니다.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그 한마디에 천천히 굳어졌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가 떠올랐고 누군가에게는 며느리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. 서로 미워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오래 외로웠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.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어두운 동굴도 끝없는 복도도 없었습니다. 대신 오래된 부엌과 차가운 마당이 나타났습니다. 식어버린 국그릇, 접히지 않은 행주, 반쯤 열린 방문,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도 막 누군가 돌아선 것 같은 기척. 그때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. 서운함이 시작된 날을 지나가라. 문 앞에 선 사람들은 쉽게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. 이 문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묻는 문이 아니었습니다. 왜 같은 집 안에서 서로의 말을 점점 덜 믿게 되었는지, 왜 한 번의 서운함이 오래된 미움처럼 굳어졌는지를 스스로 보게 만드는 문이었습니다.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서로 부딪혀 상처가 된 것이었습니다. 첫 번째 장면이 안개 속에 떠올랐습니다. 며느리는 지쳐 있었고 시어머니는 섭섭해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누구도 자기 피곤함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짧은 한마디가 먼저 나왔습니다. 그렇게밖에 못하니 안개는 그 말 하나를 몇 배나 차갑게 울려보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운함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이 되어버렸습니다.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.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. 예전엔 안 그랬다.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비교가 아니었습니다. 아들 곁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외로움, 도와주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쓸쓸함이었습니다. 며느리의 침묵도 나타났습니다. 대꾸하면 더 커질 것 같아 참았고 참을수록 더 오해받았습니다. 그녀의 침묵 뒤에는 버티는 삶의 피곤함과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서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. 이 관계를 병들게 한 것은 한 사람의 악의가 아니었습니다.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서로 다른 말투를 입고 서로를 찔렀을 뿐이었습니다. 그때 문 앞에 선 주인공이 천천히 차가운 부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시어머니가 미운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오래 굳은 것입니다. 며느리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먼저 벽이 된 것입니다. 하지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.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을 가르는 판결이 아니라 먼저 아팠던 마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.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도 상처였고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마음도 상처였습니다. 그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부엌 바닥 위로 은빛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. 안개는 조금씩 걷혀갔습니다. 굳게 닫혀있던 방문은 천천히 열렸고 차갑게 놓여있던 그릇에는 더 이상 원망의 기척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
문은 그제야 길 하나를 드러냈습니다. 어두운 마당 너머로 따뜻한 빛이 이어졌습니다. 주인공은 뒤를 돌아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. 가까운 사이는 쉽게 상처 주지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람보다 상처를 먼저 다독여야 합니다. 6번째 귀문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이 아니었습니다.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서운함의 얼굴을 쓰고 나타난 문이었습니다.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상처를 먼저 본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 다음 문은 더 깊어집니다. 다음 문에서는 끝내 사과하지 못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후회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. 귀문 7화에서 이어집니다. 지혜의 채널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칭찬해주세요.